안녕하세요. 안병찬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공제를 최대화, 극대화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누구나 고민하는 것이 있죠.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해당되겠지만, 자, 렌트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사는 집을 사는 게 좋을까? 자, 이 부분은 첫 주택 장만자들한테 많은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금 포인트 오브 뷰, 텍스 포인트 오브 뷰, 세금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걸 볼 텐데요. 여러분이 똑같이 페이먼을 3,000불 렌트, 아파트 렌트 내는 거하고 집 페이먼 3,000불 내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지냐? 렌트를 내는 3,000불은 세금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집에 페이먼 하는 3,000불 속에 몰기지와 그 집에 들어가는 부동산세, 프로퍼티 텍스는 세금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렌트하면 렌트는 공제 못 받고 몰기지 인트레스트와 텍스 부동산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그 차이가 있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 공제, 다른 하나는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 스탠다드 디덕션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법으로 이미 정해놓은 그 픽스된 금액만 공제받을 수가 있는 거고,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이런 거가 공제가 된다더라 라는 것을 다 합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렌트를 할 경우에는 그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항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집이 있을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는 그 항목을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바다에 홍합이 자라려면 바위가 있어야 되죠. 바위가 없으면 홍합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디덕션 항목들이 홍합이라고 생각한다면, 집의 몰기지 페이먼이나 프로퍼티 텍스 같은 것은 이 바다의 바위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친구 아무개는 교회 현금 5,000불이 공제를 받았다 그러는데 왜 저는 공제가 안 돼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체크하는 넘버원 순서가 뭐냐면, 그분은 주택이 있나요? 몰기지가 있나요? 그럼 그런 분들은 몰기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몰기지 인터레스트하고 부동산 세금을 합하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교회 헌금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 공제받을 것들을 합해서 공제받을 수가 있는 거가 되죠. 따라서 집을 사느냐 렌트 사느냐는 단순히 내가 투자를 하느냐 이런 걸 떠나서 세금적으로 볼 때는 그 공제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제를 받을 때 스탠다드 디덕션하고 아이테마이즈 디덕션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큰 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를 같이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바로 몰게지 인트레스트와 부동산 세금, 프로퍼티 텍스 때문에 그렇다는 것 꼭 이해해 두시고요. 다음에 또 우리 고민하는 거 많이 있죠. 인플로이로 있는 게 좋을까? 비즈니스를 해서 자영업을 해서 내가 자영업자가 되는 게 좋을까? 네, 물론 장기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고 이런 이슈는 우리가 이제 차지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 공제. 오늘은 절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절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급료를 받는 월급자일 경우는 절세 방법이 없습니다. 급료 받으면 그냥 세금 딱 떼는 데 받고 그다음에 공제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세금 보고하러 오시는 분들이, 월급자인 분들은 많이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따박따박 다 세금 내는데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나보다 돈 더 잘 벌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세금을 나보다 더 작게 내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자동차, 똑같이 자동차 다 타고 다니죠.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인슈런스 공제받을 수 있죠. 셀폰, 여러분들 요즘 셀폰 다 갖고 다니시죠? 그 셀폰도 공제받을 수 있죠. 트래블 익스펜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여행을 갔어요. 가족끼리 여행 갔어요. 공제받을 수 없죠. 그렇지만 라스베가스 여행을 갔는데 비즈니스 목적으로 비즈니스에 참가했다면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홍합거리가 좀 있다. 홍합 같은 것들이 있다.
즉 자영업이라는 비즈니스라는 것이 어떤 바위 역할을 해서 그런 홍합 같은 것을 자라게 만들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인플로이로 있는 것보다는 자영업으로 가는 것이 그 세금 공제 그 관점에서 보면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한국 분들도 많으신데 물론 한국 분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고 뭐 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그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자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느냐? 왜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많이 본다고 하느냐? 부동산은 패시브 인베스트먼이죠. 부동산 투자해놓고 내가 하는 게 물론 이제 관리 같은 건 있지만 막 액티브하게 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투자된 금액에 몰게지 인트레스트, 융자거 다 공제받고 이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프로퍼티 텍스 공제받고 또 이거에 메인테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리페어 이런 건 당연히 공제받고 거기에 플러스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런데 이 세법상에서는 세법이나 회계상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딱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낡아진다는 거죠. 그것을 상각화한다 그러는데 비용 처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 오너는 돈의 지출은 하나도 없는데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가치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이 침체돼 가지고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히스토리컬리 부동산 계속 올라가죠. 그런 전제를 놓고 본다 그러면 양쪽으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돈을 벌어도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인컴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단락에서 여러분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투자 그 이익에 대해서는 최고 20%, 주정부 13.3%예요. 33.3%예요. 근로소득이나 비즈니스 인컴 50%가 넘는데 그래서 그 낮은 세율 적용하는 거 이익 플러스 디프리시에이션 혜택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절세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서 발생될 로스는 25,000불까지는 매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그 오너가 부동산 프로페셔널일 경우에는 로스가 10만 불이면 10만 불도 다 공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디폴트 인컴에서 편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1031 익스체인지 즉 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이익이 생겼지만 이익을 지금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파는 부동산 가격보다 같거나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지금 납부해야 될 세금을 2년 뒤 또는 5년 뒤, 10년 뒤로 연기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절세를 기여하는 그런 것들 역시 부동산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절세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 물론 부동산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절세 전략들이 많이 있지만 큰 줄기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그 비즈니스 엔티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절세를 또 꾀한다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